반갑습니다. 오늘은 2단원 전자배치에 대한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갈 길이 머니까 바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에 현대원자모형에서 바닥 상태라고 하는 건 가장 안정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싸움의 원리라는 건 뭡니까? 안정한 오비탈부터 전자를 채운다. 수소의 경우에는 오로지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에너지 결정되고요. 다전자 원자의 경우에는 주양자 수 값과 어떤 오비탈이냐, 오비탈 종류도 같이 봐줘야 되고요. 파울리 베타 원리는 요 한 오비탈입니까? 요 한 오비탈에 4개의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들어가는 건 가능하지만 방향이 같은, 그러니까 스핀까지 같은 전자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파울리 베타 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밖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훈트의 규칙은요, 굳이 좁은데 쌍을 이루지 말고 가능하면 홀전자 수를 많게 해라라는 것이 훈트의 규칙이죠. 그런데 자, 문제에서 원자번호가 8번인 산소인데 지금 현재 상태가 1가 양현 상태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자수가 몇 개가 돼야 됩니까? 바로 전자수가 7개가 돼야 되겠죠. 전자수 7개니까 둘, 넷, 여섯, 7인데 1번은 뭐에 어긋납니까? 훈트의 규칙이 어긋나죠. 여기 비어있는데 굳이 여기 쌍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2번 어떻습니까? 둘, 넷, 여섯, 7개면서 싸움의 원리 맞고 파울리 베타 원리 어긋나는 거 없고 훈트 규칙까지 다 맞으니까 2번이 답이 된다. 3번은요. 여기 지금 비어있는데 여기 올라와 있죠. 그럼 ES를 먼저 채워야 되니까 싸움의 원리에 어긋난다. 4번은요. 마찬가지죠. 여기 요로 내려가줘야 되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전자수가 안 맞죠. 지금 1가 양현인데 이건 전자가 몇 개 있죠? 8개 있죠. 둘, 넷, 여섯, 8개니까 전자수가 안 맞습니다. 답 몇 번입니까?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한번 볼까요? 현대원자 모형에 따르면 바닥 상태의 원자에서 전자는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채워진다. 이게 싸움의 원리고요. 파울리 베타 원리와 훈트의 규칙이 적용된다. 지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원자과 전자의 배치를 묻고 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규소의 경우에 원자 번호가 14번이니까 중성 원자라면 전자가 14개죠. 1s에 2, 2s에 2, 그 다음에 2p에 6, 그 다음 3s에 2개 채우면 총 몇 개입니까? 12개죠? 나머지 2개를 3p에 채우면 되죠. 근데 문제에서 원자과 전자라고 했으니까 3s2와 3p2만 생각하면 되고요. 항상 3p2니까 뭐에 조심하면 된다? 훈트의 규칙을 조심하면 된다. 그러니까 3s2에 3p2로 가장 적절한 건 몇 번이 답이 되는 겁니까? 2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죠. 이거 같으면 싸움 원리 안 맞고, 이거 훈트 규칙이 안 맞고, 이것도 훈트 규칙이 안 맞고, 요거는 아예 마찬가지 여기도 비어 있으니까 훈트 규칙이 안 맞는 거죠. 자, 4번 바로 봅시다. 다음 학생들이 그린 붕소, 탄소, 질소, 산소의 전자 배치를 표현을 했다. 보니까 특별하게 지금 바닥 상태가 아닌 게 보입니까? 요게 지금 바닥 상태가 아니죠. 이건 뭐에 지금 어긋납니까? 여기 비어있는데 불안정한 2P로 왔으니까 얘는 바로 안정한 데부터 채운다는 싸움의 원리에 위배되는 거죠. 얘는 어떻습니까? 요 전자 하나가 비어있는 1로 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다는 어디에 어긋나는 겁니까? 훈트의 규칙에 어긋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비록 2개가 들어있긴 하지만 스핀이 같죠. 그러니까 라는 뭐에 어긋난다? 파울리 베타 원리에 어긋난다. 1번. 가는 싸움의 원리를 완벽히 만족하고 있죠. 가는 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맞는 말. 나는 바닥 상태가 아니면 무조건 들뜬 상태니까 맞는 말. 다는 훈트 규칙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 못하고 있죠. 답은 3번. 4번. 라는 파울리 베타 원리에 어긋난다. 왜? 스핀까지 같으면 4개의 양자수 모두 똑같게 되거든요. 어긋난다. 맞는 말.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는 한 가지이다. 자, 지금 바닥 상태 몇 가지 있습니까? 가 한 가지밖에 없죠? 맞는 말. 답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5번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5번 하고요. 6번 한번 보세요. 5번이 2019학년도 9월이고 6번이 2019학년도 수능입니다. 라인이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 배출을 주고 결국은 지금 바닥이냐 아니냐, 규칙에 잘 맞냐 안 맞냐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같으면 지금 여기에 한 개를 더 채울 수 있는데 불안정한 2P로 왔으니까요.
어디에 어긋나는 겁니까? 싸움의 원리에 위배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나는요, 여기를 비워두고 여기 한 개씩 채웠지만 사실은 어차피 EPX와 EPY와 EPZ는 수소이건 다전자원자이건 에너지준위가 완벽히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을 채우건 첫 번째, 세 번째를 채우건 두 번째, 세 번째를 채우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왠지 느낌에 뭔가 불안정해 보이지만 나는 완벽히 바닥 상태가 맞다. 두 번째, 세 번째를 채워도 문제가 없다. 왜? 이 세 칸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다는 어떻습니까?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여기 보세요. 두 화살표가 모두 위로 향하고 있죠? 네 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으면 안 된다고 하는 뭡니까? 파울리 베타 원리에 어긋난다. 그러면 학생 A는 싸움의 원리를 만족해? 만족 못하죠? 틀렸습니다. 나는 바닥이야. 오케이. 학생 B는 똑바로 이야기했고, 다는 파울리 베타 원리에 어긋나. 그렇죠. 어긋나죠. C도 똑바로 이야기했네요. 그러면 맞게 이야기한 학생은 B 학생과 C 학생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중성원자 XYZ의 전자배치다. 중성원자라고 했으니까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똑같죠. 그럼 문제에서 지금 뭐 특별히 바다 상태란 말 없으니까 충분히 델타 상태가 존재하겠죠. X는 지금 보니까 바다 상태가 맞습니다. 그죠? X는 바다 상태가 맞고요. 얘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정확히 바닥이 맞고요. 이거는요, 여기가 지금 비어 있는데 굳이 EP 앞에 두 칸에 쌍을 지어놨죠? 하나가 1로 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디에 어긋나는 겁니까? 홀전자수를 많게 한다는 훈트의 규칙이 어긋나게 되고 바닥 상태가 안 되는 거죠. 기억. X의 전자 배치는 훈트의 규칙이 어긋난다? 아니죠. 바닥 상태는 위배되지 않죠. 위배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고요. Y2는 삼중결합이 존재한다. 결합을 몇 개 할지는 누가 결정하죠? 원자과 전자수. 자, 원자과 전자수 하나, 둘, 셋 하면 안 되죠. ES2, EP3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입니까? 5개고요. 족으로 치면 몇 족입니까? 15족이죠. 15족은 전자를 3개 더 필요로 하고 짝을 짓지 않고 있는 전자가 3개 있기 때문에 결합을 한다면 3중결합을 하겠죠.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 Z의 전자 배치는 바닥이 아니죠. 훈트 규칙이 어긋나니까 답은 니은. 자, 8번 바로 볼까요? 그림은 학생들이 그린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나다는 산소라는 산소 1가 양연의 전자 배치다. 산소가 있고 라만 산소의 1가 양연의 전자 배치다. 그러니까 전자수가 하나 작겠죠. 자, 기억에 파울리 베타 원리에 위기되는 전자 배치 봅시다. 지금 화살표가 같은 게 안 보이죠? 여기 화살표 같은 거 보입니까? 그 다음에 또 화살표 같은 거 없죠? 그러니까 몇 가지가 되는 겁니까? 한 가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니은, 다는 바다 상태 전자 배치다. 자, 일단 싸움의 원리 맞고요. 그 다음에 파울리 베타 원리는 맞았고 훈트의 규칙은 마지막만 보면 되죠? 맞죠? 그러니까 다는 확실히 바닥 상태가 맞다. 맞는 말. 디귿, 다의 전자 배치를 갖는 산소와 라의 전자 배치를 갖는 1가 양연의 에너지 차이는 제1이온화 에너지와 같다. 자, 제1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뭡니까? 안정한이라고 하는 건 중성원자는 중성원자인데 바다 상태에서. 물론 상태는 기체 상태여야 되겠죠? 전자 하나를 잃을 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어느 상태에서? 안정한 바닥 상태에서. 그러면 다의 경우에 분명히 안정한 바닥 상태가 맞거든요. 그럼 여기서 전자를 잃어버린다면 누굴 제일 먼저 잃어버리겠습니까? 가장 불안정한 걸 제일 먼저 잃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요 녀석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전자가 1로 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전자 한 개를 잃었을 때도 누가 기준돼야 된다? 한 개 잃은 상태에서 바닥이 돼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바닥으로 가야죠. 그게 이온화에너지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말이 되죠. 답 뭡니까? 니은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9번입니다. A 1가 양이온과 B 1가 음이온은 그림과 같은 동일한 전자 배치를 한다. 지금 보면 그림의 전자 배치는 그림상 봤을 때 2죽이고요.
그리고 원자과 전자 8개니까 누구하고 같은 겁니까? 이 주기 18쪽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보세요. 중성원자 A는요. 한 개를 잃어서 이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3주기 1족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알고 있죠? 항상 금속은 이온될 때 껍질수가 같이 감소한다. B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원래도 2주기였죠. 비금속은. 근데 비금속은 이온될 때 그냥 전자수만 늘어나니까 1가 음이었는 걸로 봐서 뭡니까? 17쪽이었다라는 거 일단 쉽게 유추가 가능하죠. 기억. 홀전자수. 지금 A 이온과 B 이온 아닙니다. 중성원자를 묻고 있는 거죠. 홀전자수는요. 바다 상태 기준으로 제일 마지막만 보면 되거든요. 3주기 1쪽이니까 어차피 앞에 있는 EP6까지는 꽉 채워져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 3s1이니까 A의 홀전자수는 1개가 맞죠. 2주기 17쪽 마찬가지죠. ES2에 EP5가 될 테니 EP5는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일단 훈투의 규칙에 의해서 하나씩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셋, 넷, 5개 해주면 되죠. 홀전자 1개 있죠. 그래서 A와 B는 각각 몇 개이다? 1개이다. 원자과 전자수는 B는 몇 개입니까? 17쪽이니까 7개고요. 1쪽이니까 1개죠. 몇 개 차이입니까? 6개 차이가 맞죠.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주양자수 볼까요? 여기 보세요. 요게 원자과 전자수죠. 요게 원자과 전자죠. 3이고 2니까 같다는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답은 뭡니까? 기억하고 니은이 답이 되면 되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원자의 전자 배치다. 역시나 바닥 상태란 말 없으니까 확인합시다. 아, 뭡니까 이거? 이거는 싸움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죠. 들뜬 상태. 선생님, 첫 번째, 두 번째 비워놓고 세 번째 왔으니까 들뜬 상태 아닙니까? 아니죠. 여기 있는 요 세 개의 오비탈은 같은 EP고 EPX, EPY, EPZ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채우나 여기를 채우나 상관이 없다. 다른 것만 문제가 없다면 분명히 바닥 상태가 맞다. 단 어떻습니까? 요 전자가 훈투의 규칙에 의해서 일로 와야 되죠? 그러니까 훈투의 규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 바다 상태의 전자 배치는 두 가지다. 하나밖에 없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모두 같다. 오비탈 수는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카운트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비탈 수는요. 요거 한 칸이 1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오비탈 수 3개를 이용했다. 가는 나는 하나, 둘, 셋, 4개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오비탈 수는 4개를 이용했다. 하나, 둘, 3개, 4개를 이용한 거죠. 4개 이용했다. 그러면 전자가 들인 오비탈 수는 모두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가는 3개거든요. 3번 가는 싸움의 원리를 만족한다? 아니죠. 싸움의 원리를 만족 못하고요. 나에서 p 오비탈에 있는 두 전자의 에너지는 쌤 말했죠. 이 p 안에 어딘가에 전자가 있어도요. 어차피 둘 다 짝을 이루지 않고 혼자 있고 같은 EP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같은 겁니다. 그럼 만약에 잃는다면 얘를 먼저 잃어도 되고 얘를 먼저 잃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몇 번입니까? 옳은 것은 4번이고요. 다는 훈트의 규칙을 만족 못하고 있죠. 자, 12번 한번 봅시다. 그림은 들뜬 상태의 A, B의 전자 배치다. A는 보면 전자수가 2, 4, 6, 8개거든요. 그럼 원래 A의 전자 배치는 뭐가 돼야 되죠? 1s2, 2s2, EP4가 돼야 되니까 사실은 두 번째 껍질 6개 있어야 되는데 들떠 있는 거고요. 싸움의 원리 완벽히 어긋나는 거죠. 하나, 둘에, 넷, 6, 8, 10개죠. 그러면 전자 배치가 1s2, 2s2, EP6가 되면 되죠. 근데 요 두 개가 지금 사실은 뭐 해야 됩니까? 안쪽 껍질에 들어 있어야 되겠죠. 아, 둘, 넷, 6, 7, 8, 9, 11개네요. 그러면 3s1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는 거네. 세 번째 껍질에. 자, 바닥 상태 원자 AB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1번. 같은 주기도 아니죠. B는 3주기, A는 2주기. 틀렸습니다. 원자과 전자수는 4개 아닙니다. 6개, 1개. 같지 않다.
홀전자 수는 2p4만 생각하시면 되죠. 하나, 둘, 세 개 먼저 채워놓고 네 개. 요거 홀전자죠? 몇 개? 두 개. 3s1으로 끝났으니까 무조건 몇 개? 한 개. 그러니까 A가 B의 두 배이다. 맞는 말이네요.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나오죠. S오비탈 전자는 둘, 넷, 다섯. 같지 않다.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수는 2p4라는 건 3칸을 다 사용했죠. B는 비록 끝은 3s1으로 끝났지만 결국은 2p6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역시나 몇 칸 사용한 겁니까? P오비탈 3칸 사용했으니까 많다가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같다 하셔야 됩니다. 같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자, 13번. 보면 지금 A가 1s2에서 끝났거든요. 근데 A 원자가 아니죠, 지금. 1가 양연이니까요. 중성 원자 A는 아마 1s2, 2s1이었겠죠. 한 개 잃어서 1s2가 된 거고요. B 1가 음연이니까 중성 원자 B는요. 1s2, 2s2, 2p 뭐가 돼야 됩니까? 7이 돼야 되죠. 아니죠. 한 개 얻었으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한 개 얻어서 2p6. C는 두 개를 얻었으니까 원래는 중성원자 C는 1s2, 2s2, 2p4가 중성원자 C가 되고 D는 한 개 잃었으니 원래는 1s2, 2s2, 2p6에 3s2, 3p6 그 다음 3D가 아니죠. 4s에 한 개 이렇게 있었겠죠. 기억! ASD 중 원자가 전자수 한 개 7개, 6개, 1개니까 7개가 제일 많네요. B이다. 맞는 말. A, 2s2, 1조, 4s1, 1조. 같은 족이다. CB2, C 볼까요? 16쪽이면 C는 분명 비금속. 그 다음에 B는 17쪽이니까 얘도 비금속. 비금속과 비금속 만나면 이온결합 아니죠. 무슨 결합합니까? 비금속과 비금속을 만나면 공유결합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결합의 종류를 물으면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답은 니은하고 디귿. 자,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상태 중성 원자 XY가 있고요. X는 2주기 비금속 원소인데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6개 있다. 그러면 X는 1s2, 2s2, 그 다음에 2주기면서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가 6개 되려면 2p4가 되면 되죠. 이게 X의 전자 매치겠죠. Y는 3주기 금속 원소랍니다. 3주기 금속이면 3s1, 3s2, 3s2, 3p1 셋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3주기니까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홀전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홀전자가 없다? 그러면 1s2, 2s2, 2p6에서 3s1이 되면 홀전자 한 개잖아요. 알루미늄처럼 3s2, 3p1 돼도 홀전자 한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마그네슘 같은 3s2를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뭐 이게 마그네슘이다라는 건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기억. X에서 바다 상태에서 홀전자 수는 2p4만 보시면 되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 네 개째가 여기 와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홀전자는 몇 개다? 똑같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에너지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고요. Y의 바다 상태의 전자 배치는 맞죠? 정확히 이야기했네요. X와 Y가 안정한 이온될 때, 자, 안정한 이온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뭔가 이온됐을 때 안정해진다라는 개념보다 안정한 이온된다는 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누구? 18쪽 원소처럼 전자 배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냥 18쪽이 아니죠. 본인이 가장 뭐하는 가까이 있는. 그러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 가장 가까이 있는 18쪽이 되려면 끝이 2p6로 되면 되니까 두 개를 얻으면 되고요. Y는 6개를 얻어서 3p6가 되는 것보다는 3s2를 버려버리고 2p6가 되니까 둘 다 2주기 18쪽이 되겠네요. 그러면 안정한 이온 되었을 때 전자수는 몇 개로 같다? 네온과 같은 10개로 동일하다. 답은 기억, 니은,
이것이 답이 된다. 자, 15번입니다. 다음은 바닥 상태 질소 원자입니다. 질소 원자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수소가 아닌 다전자 원자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문제에서 1S가 있고요. 2S가 2P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안정하죠. 수소라면 같을 텐데 수소가 아니니까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요 순서가 된다. 그리고 문제에서 가와 나의 모양이 같다. 자, 오비탈은요. 모양을 가지고 종류를 구별하는데 이 모양이 결국 부양자수 L 값을 결정하죠. L 값이 S는 0이죠. L 값은 0이죠. 이건 L 값이 1이죠. 문제에서 가나가 모양 같으니까 이 두 개가 가나가 되고요. 자동으로 다가 2P가 됩니다. 그리고 가와 다의 원자가 전자는 가장 바깥쪽 껍질이니까 이 녀석이 뭐가 돼야 되죠? 가가 돼야 되겠네요. 그럼 이게 나가 된다. 기억. 다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핵으로부터 거리와 방향에 따라 변한다. 한마디로 p 오비탈은 방향성 있니? 묻는 거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만 따지면 안 되고 방향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게 ml값 아닙니까? ml값 마이너스 1, 0, 1. 니은 오비탈의 크기는 가하고 나는 같은 S인데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오비탈의 크기도 커지죠. 그러니까 누가 커야 됩니까? 가가 커야죠. 딕은 에너지 준위는 다, 나, 가 순서이다. 다, 가, 나의 순서니까 틀렸습니다. 답은 뭡니까? 기억과 니그진이 답이 된다. 자, 16번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바닥 상태의 줄 한번 꺼줄까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문제가 달라지니까 일단 문제에서 바닥이라고 했고요. 자, 2P도 있고 문제에서 3S도 있고 3P도 있죠. 바닥 상태라면 무조건 2P를 먼저 전자를 채우고요. 그 다음에 3S를 채우고 그 다음 뭘 채워야 됩니까? 3P를 채워야겠죠. 그럼 이제 가나다라 각각 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6개 보입니까? 5개 보입니까? P 오비탈하고 P 오비탈은 6개니 5개니 3개니 가능하지만 S 오비탈은 불가하죠. 왜? 최대 2개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겁니까? 3S 오비탈이 된다. 그리고 B를 보니까 다가 비어있고 나가 채워져 있다. 그럼 나가 가장 셋 중에 안정하다는 얘기니까 왜? 문제에서 바닥이라고 했으니까 2P고 이 녀석이 3P가 된다. 일단 다 찾았습니다. 기억. 홀전자수는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바닥 상태라면 가장 에너지 높은 오비탈에 있는 전자. 그러니까 A에서는 요것만 보시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홀전자 몇 개다? 1개. B는 EP3로 끝나죠? EP3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몇 개? 가장 많은 경우 3개입니다. D 오비탈의 전자를 채워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P까지 전자가 채워졌다면 항상 홀전자는 3개가 최대입니다. 그 다음 C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3P3가 가장 불안정한 오비탈이죠? 하나, 둘, 3개. 홀전자 몇 개로 똑같습니까? 3개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홀전수 가장 작은 건 누구다? A가 된다. 1개. C에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가가 다보다 높다. 가는 3S고요. 다는 3P죠. 어떻습니까? S 오비탈이 주양자수 같을 땐 더 안정하니까 가가 다보다 높다가 틀린 말이 된다. 누가 더 불안정하다? 다가 더 불안정하다. 수소일 땐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물어보면요. 항상 문제를 확인하세요. 수소인지 아닌지. 디귿. 원자가 전자수 C는 3P와 3S가 모두 원자가 전자니까 C는 몇 개입니까? 7개. B는 2P에만 전자가 채워져 있네요. 몇 개가 됩니까? 3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C가 B보다 크다. 맞는 말? 답은 기억 디귿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에너지 오비탈의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문제를 주로 풀었거든요. 이제 17번부터 한 27번까지가 존재할 텐데 거기 나오는 문제들이 오히려 좀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주고 홀전자 주고 여러 가지 조건 준 다음에 에너지 준위에 따른 오비탈을 한번 이끌어내봐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줄을 이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요. 요 뒤에 나오는 강의를 역시나 집중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겠습니다.